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약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우주론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되어 우주는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모프 등이 주장하는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고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며 우주의 밀도나 온도는 감소한다고 보는 반면, 호일 등이 주장하는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고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며 우주의 밀도나 온도는 일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우주론 중 우주 배경 복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의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쿼크, 전자 등의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로 양전하를 띠고, 원자는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로 전자수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와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고, 빅뱅 직후에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고 무수히 많은 쿼크,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같은 성질을 가진 쿼크 2개와 다른 성질을 가진 쿼크 1개, 총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전자는 운동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요. 그 다음 빅뱅 약 3분 이후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서로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습니다.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 더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뱅 후 약 38만 년 전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핵 주위를 전자 1개가 돌고 있는 구조인 양성자수 1, 중성자수 0으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핵 주위를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구조인 양성자수 2, 중성자수 2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원자의 생성으로 인해 원자 생성 전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히지 않고 서로 분리, 빛이 전하를 띠는 전자와 원자에게 방해를 받아 직진하지 못해 우주가 불투명했던 상태에서 원자 생성 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동에너지가 감소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원자가 생성,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가 투명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빅뱅 후 약 38만 년 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하는데, 가모프가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약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은 현재 수 켈빈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견.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하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파장이 길어졌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3켈빈입니다. 또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고, 인공위성 관측으로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음으로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색의 띠를 말하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 이로 인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백열전구,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처럼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무지개처럼 넓은 파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누어진 색의 띠가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처럼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 스펙트럼으로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 선, 즉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내는 빛처럼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 즉 방출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참고로 원자와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자 속에서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위치에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이 다르며,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움직일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움직일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별빛도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즉 파장의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달라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여 질량비도 알아낼 수 있으며,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이용 별이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즉 프라운호퍼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기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심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와 허블 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관측자로부터 천체가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길어져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멀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 변화량이 큰 적색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체가 멀어질 때 적색 변이가 나타나므로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므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H에 은하까지의 거리인 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과학 1강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1강에 관련된 문제는 추후 강의 내용과 통합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까
앞으로의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